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름 힐링 여행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일봉 작가께서는 TBS 출연 많이 하셨는데 네네. 저녁길 이 프로그램에는 오늘 처음이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책도 많이 쓰셨고요. 네, 책은 뭐 주로 다 여행 책들인데요. 네. 뭐 크게 인기는 없었고요. 그냥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던데. 네, 그 작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행 작가라는 이름 붙이려면은 사실 책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무감으로 책을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내고 있죠. 네. 예.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저녁길 여행 떠나는 날인데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조용히 다녀오기 좋은 곳 여름 힐링 여행지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어두셨다가 장마 끝나고 가보셔도 좋을 텐데요. 자, 오늘 떠날 첫 장소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찾아갈 곳은 이제 문학 여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주제를 정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계절적으로도 맞고요. 또 한 번쯤 동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곳인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입니다. 소나기 마을. 네, 이름 참 예쁘죠. 네. 이 소나기 마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가 황순원의 소설인 그 소나기를 그 모티브로 해서 조성한 문학 마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은 황순원 문학관이 있고 또 소나기 광장이 있고 또 둘레길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이제 소나기 마을은 감성적인 취향이 강하거나 또는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정말 좋은 여행지인데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참 좋습니다. 네. 이 소설가 황순원이 쓴 소나기라는 제목의 소나기라는 제목의 소설과 네. 그러니까 소설 제목이 소나기이고 예. 거기서 이름을 따서 이제 소나기 마을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소설 속에 내일 소녀네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 바로 이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양평하면 소나기 마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뭐 감성이 다 메말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옛날 생각하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황순원의 소나기 정말 풋풋하고 여운이 많이 남았던 기억 다들 나실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예, 이 소나기 자체는 1953년에 이제 발표가 된 단편 소설이죠. 네. 뭐 금세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요. 우리가 보통 소설에는 주인공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 대신에 지금도 그 소년과 소녀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주인공이 소년, 네. 소녀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상당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읽는 동안에 그 소녀는 나야. 그렇죠. 그 소녀는 누구야? 영순이야. 뭐 영화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때 뭉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네. 따뜻한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황순원 작가가 네. 고향이 양평이 아니죠. 맞습니다. 양평이 아니고 평안남도예요. 네.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곳에 이제 소나기 마을을 설치를 한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설 속에 내일 양평으로 이사 간다. 소녀가. 예, 그러니까 그 소설의 배경이 양평이지 뭐 평안남도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양평 근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양평으로 이사 갈 정도면은 한 이 정도가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한 대학과 또 양평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학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 왠지 그 소설이 배경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인 또 문학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소나기 이 소설 좋아하는 분들과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마을 가면은 어디부터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 황순원 소설가 황순원의 이제 서재가 재현되어 있는 이제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황순원의 육필원고, 뭐 유품,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 소나기 마을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은 바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잘 돼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미디어 아트. 요즘은 미디어 아트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실감나는 컨텐츠 구성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소나기 마을에 가시거든 그 실감나는 그 영상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아이들 데리고 가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혹시라도 오늘 학교 안 가도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공부 안 해도 되는 문학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문패가 그렇게 붙어 네, 있어요. 문패가 이제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 문학교실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는데 이 체험관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아주 자그마한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 칠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 소나기의 내용을 담은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황순원 그 문학촌 또 이제 소나기 마을에 가게 되면은 소나기 광장이 있어요. 예. 근데 소나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갑자기 구름을 몰아올 수도 없고. 근데 5월부터 10월까지 네. 매시 정각이 되면 조금 있으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 하늘은 쨍쨍하죠. 예. 그러면 소나기를 위에 그 물을 뿜어가지고 내리는데 진짜 소나기처럼 이렇게 그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나기를 맞는 그 재미가 꽤 괜찮단 말이죠. 그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매일 오후 4시에 5월부터 아니요 10월. 매시 5월부터 10월까지 매시 정각이요. 매시 정각. 매시 정각에 여기 한 5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네.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수수단. 네. 소설 속에 수수단이 나오잖아요. 수수단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죠. 예. 소녀 소년이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를 네, 피하러. 네. 원두막도 있고 그래서 뭐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는 것보다는 네. 그곳에 가서는 좀 맞거나 수수탄 속으로 평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손잡고 비를 피하고 예. 그러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합니다. 그거 진짜 정감이 있는데요. 네. 자, 소설 소나기를 만날 수 있는 감성적인 문학마을 양평 네. 살펴봤고요. 다음에 소개해 주실 여름 힐링 여행지는 어딜까요? 이번에는 지금 5일 장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재래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시골에서는 매일 장을 못 가니까 네. 뭐 닷새마다 열리는 시골 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뭐 장날이 1일 6일도 있고 2일 7일도 있고 뭐 3일 반 닷새에 간격으로 장이 열리는데요. 오늘 찾아갈 곳은 장터를 같이 볼 수 있는 경기도 여주의 여강길 4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 남한강 줄기가 여주를 지나는 그 물줄기를 가리켜서 여강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강. 네. 이게 여주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여주 사람들은 당연히 여강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뭐 부여에 가게 되면은 그 금강 줄기지만 백마강이라고 하듯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여강길 5코스 이름이 5일 장터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전체가 11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짧은 것은 한 3.2km 또 긴 길은 한 21km가 되는 노선도 있는데 이 가운데 여강길 4코스의 길이는 13km. 예. 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코스가 11개나 되면 네.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여주시 안에 있는 남한강 줄기를 강변만 도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소들도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주에 그 유명한 이제 영릉이 있죠. 여주 영릉. 예, 세종대왕과 그 왕비가 잠들어 계시는 그 영릉까지도 연결되고 소헌 왕후가 잠들어 계신 곳인데 바로 이곳까지도 연결이 되고 실제로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곳이 이제 그 교외선이 되겠죠. 기차를 타게 되면 전철을 타게 되면은 전차가 이곳까지도 연결된 세종대왕역이거든요. 네. 이곳까지만 가게 되면 또 직접 걸어갈 수도 그러네요. 찾아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여강길은 이름을 참 재밌게 붙여놨어요. 옛 나루터길, 뭐 너른 들길, 뭐 천년 도자길 이게 붙여놨는데 이 여강길 4코스에 5일 장터길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 거죠. 네. 장터길 5일 장터. 네. 그럼 여강길 4코스의 그 5일장 항상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 장소가 거기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여강길 4코스가 우리가 잘 아는 신륵사에서 출발을 하면은 네. 그곳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이제 5일 장터까지가 한 2.8km거든요. 네. 근데 이 길은 걸을만 해요. 예. 강변을 따라 걷고 또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여주 읍내로 들어가는데요. 여주 장날이 5일 10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5일 10일 뭐 15일 20일 이런 장이 열리는데 장이 꽤 커요. 꽤 크고 여주 지역에 특산물들이 많죠. 뭐 네. 쌀도 있을 것이고 뭐 땅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곳에 가게 되면 일부러 배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가 좀 고파 가지고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뭐 팥죽도 팔고 그다음에 뭐 국밥도 좀 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먹는 국밥도 좋지만은 그 오래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골 장터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더 좋죠. 아, 그렇죠. 그 국밥을 하나 먹고 나면 굉장히 속도 든든하고 아, 이 장터에 진짜 내가 왔구나. 예. 실제로 이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마을 분들이 사람들. 간단하게 먹던 음식이었지만은 그래도 여행자 입장에서 한번 먹어봐도 상당히 그 여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야, 여간길이 11코스나 되는데 그중에 4코스는 신륵사에서 시작을 하고 네네. 5일장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고 아름다운 곳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신륵사도 거기 재밌고 아주 좋잖아요. 보기 그렇죠. 좋고. 신륵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찰 자체가 우리가 보통 사찰하게 되면은 보통 산에 있죠. 네. 그랬는데 이 그 여주 신륵사 같은 경우는 강변에 있어요. 예. 그 산도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동산 같은 산이 있고 그 산을 끼고 나서 이곳에 이제 사찰이 있어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제 방생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네. 방생을 하는데 파는 물가가 있으니까 또 방생 도량으로 예. 또 많이 활용이 되고도 있는 곳이고 실제로 뭐 신륵사 관광은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나 뭐 많은 그 스님들과 관련된 유적지들도 남아 있고 실제 유물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문화 유적지로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곳에서 뭐 도자기 관련 뭐 전시장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장터까지 가면 굉장히 좋죠. 여간길 4코스, 네네. 신륵사, 5일장. 그럼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뭐 다리도 있겠네요. 네, 그 연인교라는 이제 다리가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 이제 여주교라고 이런 붙였는데 이 그 여주교 중간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연인교 뭐 아주 로맨틱한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밤이 되면은 요즘 그 다리들에다 이제 조명이 좀 들어오잖아요. 네. 괜히 운치가 있죠. 그래서 예. 뭐 사람들이 말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고 가면은 뭐 꼭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그런 뭐 얘기들도 좀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그 이름은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그 연인교라는 곳은 예. 밤에 이 다리를 건너가도 좋고 또 아니면 그 여간길 4코스를 따라서 어차피 이 다리를 건너야지만 그 여주 읍내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신륵사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그 연인이 가든 가족끼리 가든 예. 뭐 혹시 수도권에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예. 뭐 장마가 끝나면은 곧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휴가를 겸해서 한번 걷고 또 장터도 돌아오시면 전철이 또 서울 시내에서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곳이 좋고. 이제 전철이 요즘 그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지방으로. 예, 예. 지방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여주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기 네. 때문에 뭐 전철 타게 되면 교회에서는 나가는 전철이 되겠죠. 뭐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간길 4코스, 장터 국밥까지 먹었으면 또 걸어봐야 될 텐데 어떤 길이 더 남았을까요? 네, 이 여간길 4코스의 그 5일장, 여주 5일장 뭐 장날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네. 다른 날 가가지고는 국밥 없다고 여기 우리 TBS에다 전화하면 안 되고 5일, 5일과 10일. 예, 네. 이때 이제 장이 그 15일은요? 15일도 열립니다. 15일도 하죠. 1월 6장이라고 해서 네. 한 달에 6번 열리는데요. 네. 이거 5일장에서 가게 되면 양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양섬인데 이게 옛날에 양이라든가 말, 소 이런 것을 키웠던 섬이라고 해서 그 양섬이라 이름 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종대왕을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삼림욕장이 있는데 세종 삼림욕장. 네. 그래서 이 삼림욕장을 지나서 이제 영릉까지 이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자로 꽃뿌리 영자를 쓰는 영릉은 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그다음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편안할 영자. 임금님하고 그 황후하고 합장이 되어 있는 능이죠. 합장되어 있는 능도 있고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이게 있는 경우도 조선 왕릉 보면은 다 구조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풍수 지리학적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릉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곳에 있던 게 아니고 서울 지금의 그 내곡동 쪽에 있던 것인데 네. 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여주를 이제 옮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안녕할 때 영자를 쓰는 영릉은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쌍릉인데 이 쌍릉이 위아래로 돼 있어요. 예. 나란히 있지 않고 예. 그래서 뭐 누가 높고 낮이 이런 게 아니라 풍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중요한 거는 이 그 영릉과 영릉 두 사이에는
또 왕의 숲길이라고 불리는 또 산책로가 조성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릉은 세종도양 네. 묘소고 영릉이 효종에 그렇습니다. 이 두 능 사이에 왕의 숲길이 있다. 네. 네. 참 좋아요. 예. 숲길이기 때문에 햇빛도 많지 않고요. 예. 천천히 걸으면은 상당히 좀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왕릉이 다 주변 다 좋잖아요. 왕릉 있는 곳들은 다 좋아요. 좋죠. 예, 풍수 네. 지략적으로 좋고 걷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여간길 천천히 걷는 거 좋은데 전체 걷기 조금 길면은 자전거를 혹시 가면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대여하는 코스들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이곳에는 이제 대여소는 이제 확인이 안 됐고요. 예. 아마 그 본인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갖고 걸어 타올 수 있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지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면은 괜찮은데. 자전거 우선을 확보를 해주지만은 그 자전거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도 특히 저는 있을 거고. 자전거 타고선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끔 자전거 길이 아닌 데서는 좀 조심하시라고 예. 얘기를 하죠. 사고 나면 네, 안 굉장히 좋죠. 위험하죠. 예. 예. 경기도 여주 여간길 코스. 네. 여기도 아주 숨어 있는 좋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꽤 많겠습니다만은 네, 좋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딘가요? 네,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서울로 들어왔네요. 부자 동네잖아요. 여긴 제가 최근에 또 다녀온 곳이기도 합니다. 부암동. 예, 백사실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백사실 계곡은 사실 뭐 사계절 아무 때나 찾아도 좋아요. 단풍 때도 좋고 아주 그 연초록 잎이 나는 봄날도 좋고 겨울에는 이제 얼지만 않으면 좀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찾게 되면은 부암동은 그러니까 자암은 넘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암은 넘죠, 그죠? 네, 넘어서 이제 부암동 쪽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평창동, 부암동 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술관들도 많고. 바로 이곳이 이제 여름에 가게 되면 숲이 우거지고 그나마 이제 계곡물이 조금씩 위험할 정도의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운치가 있는 곳인데 특히 이제 이곳이 서울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예.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어디 계곡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숲이 잘 보존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하니까 북악산 자락이죠. 북악. 그 북악산하고 인왕산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하문을 사이에 두고 그걸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은 약간 인왕산 쪽으로 약간 가까이 서쪽. 있습니다. 예. 세검정 쪽에서 올라가니까요. 예. 예, 반대편. 네. 그 이름이 왜 그 백사실 계곡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제 조그만 이제 빈 터인데 별서터. 예. 별서터라면 이제 별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곳이 예전에 그 별서터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데 백사 이향복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별장이 초대하기도 있었다. 하고 그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계곡 이름을 그 백사실 계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죠. 백사 이항복 대감. 네네. 네. 그러면 여기 가는 길은 뭐 한 길이 하나가 아니겠네요? 네, 반대편에서 넘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어디냐면은 우리 그 서천은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그 세종대왕 마을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서천을 거쳐 가지고 자하문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예. 반대로 저쪽으로 그 서대문 쪽으로 가가지고 세검정 쪽에서 올라오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여행을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예. 세검정 쪽에서 올라가시고 예. 그 세검정 쪽 가시면 세검정 건물도 지금 복원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에 출발을 해가지고 세검정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인조 반정을 일으킨 네. 그 인조 반정의 무리들이 또 자하문을 통해서 한양 도성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거기서 칼을 씻었다. 네, 이제 더 그래서 이상 세검정이죠. 칼을 씻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세검정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고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주병정 씨가 정말 아름다워서 이 한양의 많은 문인들이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검정에서 홍제천을 따라 조성된 작은 탐방로를 따라가면 뭐 작은 사찰엔 뭐 현통사도 있고 또 이곳에 딱 도착하면은 이 현통사에서부터는 말 그대로 계곡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네,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 뭐 굉장히 깨끗하다면서요? 깨끗하죠. 근데 물이 많이 졸졸졸 흐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검정 주변, 네. 세검정 주변 이제 하류가 되니까 하류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위도 예쁘고 예. 그다음에 계곡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백사실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철만 빼고는 가을부터는 거의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거의 말라 있을 정도인데요. 네.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그래도 절절절 물이 흐르는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깨끗한 물에 사는 뭐 생물들 뭐 이런 네. 것도 꽤 있겠네요. 도룡뇽이 있어요. 도룡뇽. 도룡뇽이 지금 굉장히 그 보호 야생동물 1급이잖아요. 네. 1급 수집해진 도룡뇽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존 가치가 언젠가 다른 지역의 어떤 산인데 도룡뇽 서식지가 훼손이 될까 봐 아주 중요한 터널을 못하게 한 오랫동안 그 부산 쪽에 부산 쪽에도 있었죠. KTX 만든다. 네, 그 이름이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 여스님 한 비구니 스님이 뭐 네네네. 단식하고 그랬는데 그랬었죠. 결국은 다 네, 그 도로 났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죠. 네. 터널을 뚫는 게 훨씬 그래요? 자연을 보존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 길을 산을 따라서 이게 네네. 길을 내거나 그 기찻길을 내면은 네. 그걸 다 파괴하면서 네.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터널을 뚫으면 양쪽 구멍만 네. 구멍만 똑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룡뇽이 이제 대체적으로 습지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터널 뚫어버리면은 도룡뇽이 살고 있는 습지의 수분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뭐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에휴,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곳이 이제 물놀이를 하거나 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계곡을 걷는 코스로 돼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쯤에 이제 별서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별서의 주인에 대해서 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산신령? 아니요. 그 이항복의 별서인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이항복도 볼 겸 예. 그다음에 또 물 주변 경관도 볼 겸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세검적에서는 그래도 네. 홍제천을 주변 따라서 길이 좀 나 있어요. 예. 근데 일부 구간은 주택가가 있는데 예. 그 주택가에도 데크길을 좀 만들어놨어요. 이쁘겠네요. 이쁘죠. 그 가다가 제가 이곳에 가게 되면은 맛있는 팥빙수 집이 있어서 팥빙수집. 그래서 거기를 팥빙수 항상 먹고 네. 가게 되는데 주인분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근데 팥빙수가 맛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도 그러는데 여름철이니까 그러나 딱 먹고선 곧바로 숲으로 들어가면은 카페도 뭐 이쁜 굉장히 것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카페도 굉장히 많죠. 이곳은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서터가 있는 곳은 그냥 그 문화 유적지고 그다음에 예. 백석 동천이라고 해서 동천이라는 것은 신선이 사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동천을 거쳐서 조금만 올라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부암동의 아기자기한 카페들, 빵집, 그놈의 빵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빵집, 그다음에 또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좀 카페들이. 그래서 그런데 앉아 잠깐 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백사실 계곡 위쪽에 있는 집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쪽에 보이는 길가에다가 예쁜 꽃들을 좀 많이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걸을 수 있고 이곳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산 자락도 좀 볼 수가 있고 좋습니다. 장암은 넘어 세검정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암동의 백사실 계곡 가봤습니다. 오늘은 송일봉 여행 작가와 여름철 힐링이 필요할 때 가면 좋은 곳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주 돌아보고 또 서울도 돌아보고 복잡한 마음 내려놓을 힐링 쉼터 찾아봤고요. 이제 조금 멀리 가서 강원도 정선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고요? 네, 여름 여행지로 강원도를 빼놓으면 좀 약간 섭섭하겠죠. 네. 그런데 강원도의 여러 명소들 중에 뭐 해수욕장들은 뭐 워낙 많이 그 공개가 돼 있고요. 강원도 정선군에 만항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고개예요. 해발 1,330m 정도 아이고, 되는 네. 고개인데요. 아니 더운 여름철에 그 고개를 뭐하러 가나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1,330m. 1,330m까지 올라가고요. 이곳이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 제가 세다가 못 셌습니다. 셀 수 네.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여름 야생화들이 완전히 피어나는 완전히 꽃밭입니다. 여름 야생화. 네, 산상의 화원이라고 제가 뭐 이름을 붙여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붙여놨을 텐데 이곳이 그 여름에 찾아가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해발 1,330m잖아요. 시원하겠죠. 시원하죠. 시원한데 아. 제가 갔을 때 약간 그 이슬비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그날 강원도 이 평지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반드시 그 바람막이 옷이나 겉옷을 가져오세요. 아니 더워서 힘든데 죽겠는데. 네, 이걸 가져오냐. 근데 이슬비가 내리니까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너무나도 부럽게. 부러운 것보다도 좀 안타까우면 쳐다보고 제가 벗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말을 안 들어야지. 그럴 정도로
비가 내리면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여름이지만은 서늘한 여름을 좀 즐길 수 있는 것이 만항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만항제 고개. 네, 그래서 만항제. 정선 지역도 많이 가시지만은 예. 만항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정말 예쁜 꽃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일반 평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쁜 그 여름 꽃들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으로 오가는 길에 정선 만항제 한번 들러보시고 뭐 둥근 이질풀, 모시대, 마타리, 뭐 마타리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이게 그 소나기 소설에 이 마타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노란색 네. 꽃이 그다음에 예. 뭐 부처꽃, 제비동자, 그다음에 노란 물봉선 예. 굉장히 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특히 노란 물봉선은 재작년에는 봤는데 작년에는 그 자리에 가니까 안 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태가 변하면은 예. 야생화들이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야생화 들꽃 요즘 찾아다니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많습니다. 예. 사진 그래서 찍으시는 강원도 분들 태백으로도 뭐. 가기도 하고요. 네. 뭐 이제 곰배령이라고 해서 인제도 가고 뭐 이거 만항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다른 지역은 사전에 뭐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항제는 누구나 뭐 찾아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노란 물봉선이 작년에 그 자리 가서 못 봤거든요. 네. 그게 꽃말로 생각했더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작년에 누가 건드렸나 봐요. 에이 누구세요? 건드린 분 자수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정선 만항제입니다. 그러니까 만항제가 정선, 태백, 영월 그 고한, 경계에 예, 그 지역에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아, 네. 정식 명칭은 이제 고한읍에 있는데 예. 뭐 태백하고도 경계를 이루는 뭐 한백산 자락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우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거기 올라가면 시원선선하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아름다운 야생화들 쫙 펼쳐져 있고 네. 그거 뭐 천국이네요. 제가 이제 그 인문학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만항제에 간 날은 야외에서 수업을 합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벤치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화원, 공원 뭐 이런 거 조성이 돼 있네. 네, 그것이 뭐 산상의 화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간 평지 그 산 위에 평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꽃밭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 지형을 살려가지고 약간 비탈진 곳에다가 이렇게 산책로를 놔가지고 여러 종류의 꽃들을 볼 수 있게. 근데 이게 일부러 꽃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이렇게 뭐 일부는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생적으로 그 피어나는 예. 피고 지고 하는 그런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곳에 가게 되면은 저는 마음이 순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을 보면서 오늘 누구 좀 오늘 패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하잖아요. 예. 네, 강원도 정선의 만항제 소개해 주셨고요. 또 그 다음은 어딘가요? 이번에도 뭐 생태 여행지인데 이번 좀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아, 바다 쪽이네요. 네, 이곳은 이제 뭐 워낙 생태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 이곳은 이제 구경하는 것보다는 그 해안사구를 또 이제 걸어보도록 탐방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탐방로가 3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뭐 30분짜리도 있고 뭐 1시간 코스도 있고 2시간 코스도 있는데 여름이잖아요. 네. 중간 정도 한 약 1시간 정도 코스만 걸어도 충분히 이 신두리 해안사구가 왜 생태 여행지고 여름이지만은 이곳에 한번 왜 와봐야 되는지를 1시간 정도면은 뭐 충분히 즐겨볼 수 있습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 사구. 네. 사구면은 모래 언덕 그렇죠. 그런 다른 거죠? 말로는 맨발로 걸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데크길이 있기 때문에요. 네. 맨발로 그 안에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네. 아세요? 왜요? 거기 해안 사구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구 그럼 망치면 안 식물들이나 되니까. 사구 생물들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훼손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예. 그 탐방로를 이제 나무 데크길로 돼 있어서 예. 이 길을 걸으면 되고요. 사구 하니까 좀 어려운데 사막이에요. 예.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이다. 아, 쉽게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구 자체가 약간 그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맞아요. 뭐 그런 거.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여름 해수욕장들 가게 되면은 그 모래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모래를 뭐 수백 대분을 모래를 이게 바다 모래가 아니라 민물 모래들을 네. 강에서 생긴 모래들을 쏟아 붓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바닷가 쪽에 그 방파제들을 많이 세워놨죠. 네. 조성을 해놨죠. 그러면 방파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좀 최대한 바닷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인데 파도가 큰 파도가 치잖아요. 예. 그 파도가 그대로 땅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방파제를 막고
튀어나가면서 모래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래가 유실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래 언덕 같은 경우는 모래가 오면은 아니 갯벌에 있는 그 모래들도 같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 파도가 오나 예. 태풍이 불면은 왔다가 그대로 쌓였다가 예. 또 내륙 쪽에서 뭐 큰 그 비가 내리면 또 쓸려갔다가 예. 또 쌓였다가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래가 굉장히 가늘어지는 겁니다. 예. 가늘어진 것보다 작아지는 거죠 입자가.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예 쌓이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생태계에서 볼 때는 어떤 완충 작용을 좀 하는 거예요. 예. 모래 언덕이 쌓여 있으니까 예. 큰 파도가 오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을 예. 좀 보호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 모래밭을 지나가면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어떤 그 오염 물질을 좀 정화하는 작용도 예. 하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걸 봐지 아니 이거 모래 쌓아두는데 여기는 뭐 볼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만큼 자연 생태 환경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들의 해안 사고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래 사실 귀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바닷모래도 있고 민물모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콘크리트로 대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남획하거든요. 네네네. 전 지구적으로. 그렇죠. 모래가 참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국적인 느낌도 들 것 같은데요. 한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걷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아주 뜨거운 날은 좀 고민하셔야죠. 네. 여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역시 또 해안 사구 식물들을 또 훼손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구의 일부에는 이제 소나무 숲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짧고 네. 여기는 이제 한낮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해안 사구는 이제 뜨거우면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습지 같은 거 없나요? 이곳에서 좀 내륙 쪽으로 예. 내륙 쪽으로 한 1.5km 걸어가는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그 흙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두웅 습지라고 있어요. 네. 두웅 습지는 이게 이제 그 해안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배후 습지로 조성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두웅 습지가 습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죠. 네. 뭐 온도도 기온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하고 네. 홍수 피해도 막고 가뭄도 막아주고 이런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 두웅 습지가 있는데 사실 두웅 습지가 가보면 웅덩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봤던 네. 물 웅덩이처럼 돼 있는데 이곳에 습지기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마르질 않죠. 예. 그다음 비가 많이 와도 금세 물이 좀 밑에서 흡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곳에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있어요. 금개구리. 예, 금개구리 하니까 뭡니까? 이 금개구리가 뭡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흔히 보던 노란색 예. 약간 그 누런색을 가진 청개구리가 아닌 금개구리인데 이 금개구리가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많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입구에다가 금개구리 조형물을 세워놔서 그 옆에서 그냥 사진을 찍고 오는 거로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요. 금은방에 있는 금두껍이 아닙니다. 네.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니까요. 2급. 네, 그렇습니다. 자,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의 사고 소개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여름 축제 현장이라고요? 네, 그 좀 여름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일부러 이제 여름에 축제를 여는 곳인데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열릴 예정인 거창 국제 연극제. 이게 연극제잖아요. 국제 연극제가 네, 국제 여기서 연극제. 열리는군요. 네, 연극제인데 이게 영국인데 더운 여름에 무슨 연극이냐. 네. 이게 말이죠. 여름 휴가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는 7월 26일부터 네. 이거 얼마 안 남았죠? 예.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이거 거창군의 국민관광지로 이거 국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수승대라고 있어요. 수승대. 네, 그 일대가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뭐 소나무숲도 있고 뭐 명소들도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실제로도 이 수승대만 보기 위해서 여름에도 좀 많이 찾아가는 네. 덕유산 자락에서 남덕유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덕유산 자락. 물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위천계곡이라는 곳에서 내려옵니다. 예. 그 여기 뭐 이것저것 뭐 경치 자체도 좋겠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연극제까지 한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곳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창 국제 연극제가 지금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연극제가 열리는데 꼭 그 어떤 공연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 풍경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수준이 높은 이제 영국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인데 특히 이 주변에 볼만한 명소들이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위 모양이 약간 거북이처럼 생겼다 해서 암구대라는 또 이름 붙인 것도 있고 네. 이 전체를 가리켜서 또 구연동이라고 좀 부르기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조선시대 때 살았던 중종 때 살았던 요수 신권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글을 새겨놔가지고 그 신권이 살았던 동네다. 여긴 내가 주인이다라는 약간 좀 우리 흔히 한 말로 오버한 그런 글도 새겨놓기도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구연동에는 경치 굉장히 좋고 이곳에 구연서원도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구연서원에 저는 항상 뭔가를 이제 배우는 게 있어야 좋잖아요. 네. 구연서원 딱 들어가면 그 편액이 있는데 여기에 관수루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수로. 그러니까 볼관자 물숫자에다가 누각을 뜻하는 루죠. 이게 뭐냐면 그 물을 보는 요령. 도대체 물을 보는 요령이 뭐냐. 그냥 흘러가는 거 보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은 아무리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고선 다음 칸은 못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얻거나 어떤 운동선수가 되갈 때 기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그 채우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채워야지만 다음 단계로 그렇죠. 간다. 너무 넘어가지 말아라.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여서 제가 이곳에 가면 같이 가신 분들한테 한 이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합니다. 지루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는 요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창 국제 연극제가 열리는 기간에 이제 주로 이제 끝날 무렵 8월 초쯤에 되면은 이 구연서원에서 앞마당에 멋진 배롱나무꽃, 네. 그러니까 진분홍색입니다. 이 배롱나무꽃을 볼 수 있는데 올해 거창 국제 연극제 메인 포스터에도 예. 구연서원의 이 붉은색 배롱나무꽃을 선명하게 더 그려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썰매 극장도 있다고요? 뭐 썰매 극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극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뭐 돌담 극장도 있고 뭐 축제 극장도 있고 뭐 여러 극장이 있는데 네. 이 개막 공연, 그러니까 거창 국제 연극제 그 개막 공연을 바로 이곳에서 하게 되고요. 네. 썰매 극장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해외에서 한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연극 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모두 76번의 공연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공연을 다 보지는 못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취향에 맞는 연극을 볼 수 있는데 아울러 이제 거창 국제 연극제는 연극뿐만이 아니라 마임, 뭐 무연곡, 음악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극을 선보이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또 폐막 공연이 8월 9일 날 열리는데 이날은 이제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4번째 연극제라고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연극제입니다. 한번 구경 가시면 좋겠습니다. 7360님 문자 주셨어요. 우와, 송일봉 선생님 언제나 힐링되는 여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쟁이 송 선생님 화이팅 해주셨네요. 누구시나요? 7360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문자 뒷번호는 제가 주셨어요. 저렇게 요즘은 번호를 못 외우고 그렇죠. 다들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죠. 단축으로 해놨기 때문에 4870님 송일봉 선생님이시다. 반갑습니다. 소설 제목의 양평 소나기 마을 여전히 네. 가슴이 뛰었어요. 실륵사 여인교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인교죠. 네. 수정해 주시죠. 예, 네. 노래는 즐거워님. 실륵사 가고 싶네요. 장마가 떠나고 나면 여행도 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9538님 저희 고향 여주시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요. 느낌표.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조만간에 꼭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추천하신 곳 가보십시오. 네, 송일봉 작가님 오늘 좋은 곳 여러 군데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